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종을 크게 버렸어 가자. 직무기술서만 봐선 이해가 잘 안 가. 아니, 제가 보라고는 얘기했지만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 10년 정도 일한 사람이라면은 이런 전제를 깔아볼게요. 그 회사에서 일했어요. 회사 정책도 알아요. 직무에 대한 이해도 돼요. 직무 관련된 지식도 있어요. 그럼 직무기술서 보고 아 그렇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기업과 직무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일 편하게 볼 수 있는 거 동영상이지. 요거는 농어촌공사 유튜브 채널이에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전에 합격했던 여러분의 선배들 신입사원일 때 내가 신입사원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각 부서별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지역별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놓거든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 조금 전까지 스마트폰으로 뭐 봤어요? 유튜브 봤잖아. 클릭만 하면 볼 수 있어. 이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노력도 아니야. 클릭 한 번이에요. 클릭 한 번 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알고리즘 타고 계속 나올 거야. 여러분이 농어촌공사를 목표로 할 때 동안은요. 계속 그냥 켜놓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볼 때 가장 기본은 회사 홈페이지죠.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구석구석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만 작성할 수 있는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다 보고 시간이 없으면 필요한 분야를 골라서 보셔야죠. 서적은 좀 패스. 시간도 없으니까. 서적이라고 하니까 이 종이로 된 책자만 얘기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사실 농어촌공사의 사업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볼 만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농업 분야의 전망에 대해서는 그런 좀 컨퍼런스 같은 거를 하고 그 자료를 공개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농촌경제연구소 같은 연구기관은 농어촌의 농촌이나 어촌 이쪽에 농업업의 발전과 관련해서 각종 보고서들을 내놓기도 하거든요. 그 PDF 파일로도 볼 수 있어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서적이죠. 자, 여러분들이 필경으로만 공부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 능력에 하위 능력에 사고력이 있다는 거 이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 그런 측면에서는 NCS 직급지원 능력 공부하는 것도 필요해요. 현직자에게 물어보면 제일 확실하기는 하지만 현직자를 언제 볼 거야? 간접적으로 현직자와 대화하는 방법도 있죠. 유튜브 채널도 있고 또는 농어촌공사의 웹진을 이용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간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죠. 인턴 경험을 통해서 실무 경험을 쌓는 것도 필요해. 이 모든 것들이 기업과 그리고 직무를 이해해가는 과정입니다. 유튜브 채널, 특히 농어촌공사는 재미있는 채널 내용이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사 직무 컨텐츠 개방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농어촌공사의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올려놓은 것도 농지은행 같은 경우에 이게 홈페이지 내용만 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걸 좀 쉽게 풀어서 넣어놓은 부분들도 있고 인문학적인 소양과 관련해서 요긴한 것들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공공기관은 산하의 연구기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농어촌연구원입니다. 농어촌연구원 발간물을 보면요. 농업 쪽의 새로운 트렌드나 새로운 어떤 시도들 있죠. 이거 기가 막히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농어촌연구원의 이 자료는요. 농어촌공사뿐만 아니고 농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어디를 지원하더라도 제가 강추. AT를 지원하던 서울농산식품유통공사 거길 지원하던 다 연관돼 있어. 그래서 꼭 보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공부할 게 많아요. 자, 입사 지원서 작성과 관련해서 요거는 안내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기본적인 것도 있는데 이게 좀 기본적인 내용들 볼게요. 일단 공고문을 꼼꼼하게 볼 것. 공고문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공고문이 너무 길어요. 양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공고문을 패스해버려. 위험해요.
공고문에는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될 상세한 내용, 그러니까 놓쳤을 때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공고문은 꼭 보세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공고문 지원을 할 때는 공고문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란 뜻이 아니고 그냥 꼼꼼하게 2번 읽고 시작하기. 제 말 듣고 한 번만 해봐요. 2번만 읽어봐요. 그러면 이거 놓치면 큰일 나겠는데 여러분이 위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그 세세한 거 놓쳤다가 그것 때문에 서류에서 떨어지거나 다른 전형에서 문제가 된 케이스들이 제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꼭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2번 읽으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근데 나도 바쁘고 피곤하고 이러면 놓칠 때 있잖아. 그러면 얘기를 안 하면 꼭 놓치더라고. 대신 얘기해 줄 수 있지 않냐. 대신 얘기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게 여러분이 뭘 놓칠지를 몰라요. 비단 자소서 작성에 한정된 얘기가 아닙니다. 채용 전형은 서류 필기 면접 아니에요. 서류에서 문제가 되든 필기에서 문제가 되든 면접에서 문제가 되든 문제되면 떨어지는 거야. 문제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직무기술서에는 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자격 태도 경험이 있습니다. 이걸로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무기술서를 기반으로 해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는 여기 포함이 되어 있죠.